네, 안녕하십니까. 차트 보는 요리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어저께 또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6월 POC 구간을 아주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뚫고 내려갔는데 리테스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면서 6월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V압 하이 레벨을 리테스트하면서 다시 조금 내려주고 올라오고. 자,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죠, 이쯤 되면. 일단 내리는 파동에서 역추세로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이 아래 네모 박스 구간. 이쯤을 왜 잡았느냐? 채널 이탈도 했고 애매한 자리긴 한데 요 부분, 이 밑에 부분 보면 짧은 시간 머물렀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구간이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이 부위서부터 이미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못 받고 한 차례 내려온 것 같은데 다음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이쪽이에요. 이쪽 라인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지분, 지지 라인을 좀 뽑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피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나스닥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리는 참 애매하죠. 뚫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갈 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위아래 포인트가 한 1.7% 1.7% 구간을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면 이제 횡보로 쭉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파동 큰 파동으로 보면은 내려와 줘야죠. 사실 뭐 엘리엇 파동이다 뭐다 모르겠어요. 저는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고 이거 지금 내려온 파동 보면 이거 어떻게 카운팅을 할 거야? 535만 보면 되고 코인을 장기 투자한다? 장기로 볼 게 뭐 있나?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파동만 보면 되지. 물론 더 폭넓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잘 보면 좋은데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데이터, 거래량, POC, 그리고 거가중이라고 그러죠. 요거 하얀 라인. 거래가중 이동평균선. 요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자석 역할도 하고 밀어내는 역할을 동시에 해요. 이 POC 라인.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6월 POC, 6월 한 달간 중심값인데 가장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벗어나면 끌어당기고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봉 이평선도 골든크로스가 나서 사실 이쯤에서 이제 6월 POC 근처기도 해가지고 롱 진입을 한번 역추세로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시간봉 이평선이라서 영 깨름지가 하더라. 안 땡겼어 사실. 4시간 이평선 뭐 한참 멀었거든요. 한참 멀리 있다. 이미 진작에 저는 여기서 70 라인에서 숏을 한번 먹고 살짝 익절을 했어요. 조금밖에 못 먹었어. 간이 작아서 심장이 작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었어. 저는 그냥 개인 매매를 따로 하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오늘 같은 날이죠. 딱 요렇게 위아래로 딱 적당한 뭐 예를 들어서 한 3, 4% 많게는 5, 6% 요렇게 횡보를 할 것 같은 애매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요즘 나오는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되게 괜찮더라고. 애매할 때 쓰면 딱 좋아요. 요렇게 막 원웨이로 이렇게 쭉쭉쭉 추세가 분출할 때는 살짝 DCA라고 하죠. 물을 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감이 생기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방어폭을 조금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다 감당할 수는 있죠. 이 정도면 뭐한 10% 정도는 뭐 자기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조금 있다가 그것도 소개를 좀 해줄 건데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매매가 잘 안 풀릴 때나 일하면서 시간을 좀 쪼개서 해야 될 때,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장이 어느 정도 조금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기간적인 파동을 그려 나갈 때, 그때 참 좋더라고, 그거 써먹을 때는. 애매하니까 들어가기도 뭐하고, 괜히 또 잠깐 한눈 팔다가 또 익절 자리 놓치고, 진입 자리 놓치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4시간봉을 보면 그렇고, 시간봉, 날봉으로 보면 캔들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여기서 이미 판가름이 났어요. 이 부분. 잡아먹혔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내릴 거를 예상을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돌림을 줬다 내릴 것이냐. 사실상 실제 진입 타점은 손절을 짧게 주고 숏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음날 캔들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전하게 확인 매매를 한다면 그게 맞는 건데, 그러다가 타점을 많이 놓쳤어요, 제가. 좀 아깝더라고. 진짜 뭐 한 0.2%, 0.3% 요렇게 안 와서 체결이 안 되고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럴 땐 또 대리만족으로 또 자동 매매하고 오른쪽 위에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그냥 편하게 문의하시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해요. 이따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선물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올 수는 있어요, 처음에. 근데 현물 매매로만 해서 장기가 물려있고 뭐 이런 것들 기회비용 날리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선물 매매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절히 조절을 잘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인지라 조절이 잘 안 되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 개입이 안 되니까. 아주 좋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일반 직장인들, 여윳돈 조금 있으신 분들, 작은 돈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차트는 더 뭐 볼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대파동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향성, 추세 방향성만 보고 저는 짧게 짧게 하루 2, 3% 많게 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건 뭐 어쩌다가 운 좋아서 얻어 걸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차트 보고 이런 POC 구간 거가 좀 이평선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봉에서 큰 차트 한번 보고 그냥 한 시간봉으로 이렇게 보다가 매물대 위에 위치 근처에 왔든지 뭐 방향성 좀 보고 채널 그리고 채널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이제 타점 잡을 때에는 대충 이제 큰 그림 그리면서 타점 잡을 땐 15분봉에서 잡아요. 15분봉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다 나오더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오더라도 여기까지 가겠는데 여기까지 걸리더라도 지금 1.7%, 1.8%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 정도면 10배로만 해도 15%, 20%는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타점 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 2%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방향성을 읽은 다음에 진입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이거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깨지 말아야 될 선을 일단 깼어요. 시간봉으로 다시 돌아가면 강한 지지 라인이 피보나치 보면 0.5 라인 63.1 63.1K를 깼기 때문에 이런 무빙에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무빙에 굉장히 중심을 못 잡는다. 하방이 더 유리하게 돼 있는데 RSI 지수도 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시간봉에서 저점을 계속 내리고 있죠. 지표상으로 보면 그냥 오르면 숏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딱 거래량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움푹 파인 곳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요런 데는 왔다가 지지를 받거나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위든 아래든 금방 빠져나가요. 구간 자체가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오면 요 근처만 오면 반등이 나오고 근처 오면 반등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POC 6월 POC가 여기하고 지금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여기죠.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내면 6월달 POC가 바뀔 거예요. 이쪽 라인으로 바뀔 거라고.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거래가 많이 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 구간 자체가 파란색 구간. 전체 거래량의 70%, 68%에서 70%가 이루어진 구간인 거죠. 원래 세력들은 이런 구간에서 거래를 해요.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5월달 POC를 봐야 되고
연간 POC를 봐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조금 변해 있을 수도 있는데 연간 POC가 66,200에 있어. 그럼 결론은 차트만 보면 이 데이터로 보면 여기서 제대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올라와줘서 이 6월달 POC 63,500을 뚫고 가면 이쪽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66,000까지는 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제대로 이렇게 받는다면 반등으로 해가지고 5파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서 또 거절을 당하고 저항을 받는다면 또 한 번 더 떨어질 거예요. 물론 이런 부위 저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대충 머릿속에 그려놓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뚫리면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하고 어디가 지지를 받으면 또 어느 방향이 유리하다. 이 정도만 알고 매매를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해도 어려워할 거 없거든. 솔직히 좀 쉽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진입 타점을 보고 있는 곳이 여기인데 61.5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 안 오면 막 따라 들어가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오를 때 따라 들어가고 싶지. 따라 들어갔다 오죠. 오를 때. 그럼 바로 또 마이너스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컨트롤을 잘해야 돼.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요런 데도 그렇고 요런 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몇 번을 놓쳤어요. 큰 것만 한 3번인가 4번을 놓쳤어. 여기서 70 라인에서는 잘 잡았는데 쭉 내려오다가 힘 세게 올리더라고. 그래서 팔아서 얼마 못 먹었어. 여기는 아까워요. 쭉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못 들고 있어요. 저는 하루 어쩌다가 방향이 틀려서 물리게 되면은 뭐 일주일도 갖고 있을 때는 있는데 하루 안에 끝내려고 하죠. 반나절이나 하루. 주식부터 해서 차트는 오래 봐왔지만 요즘 뭐 AI다 뭐다 뭐 많이 나오니까 전문가들도 AI 매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자, 방향은 대충 이렇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요 부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짧게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어차피 애들이 내릴 마음이 있으면 계속 내릴 건데, 차트는 그냥 흐름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들이고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부위, 짧게 머물렀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요런 부위에 있는 세력들이 마음 먹고 올린 거잖아, 이거는. 근데 많이 못 올렸어. 내가 봤을 때. 더 올렸어야 되는데. 70, 71 라인까지.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올리고 내려오네. 기간 조정을 주든지, 어디서 올릴 건지. 자동 매매를 한번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이겁니다. 자, 저도 뭐 소액 투자자라 그렇게 막 깊이 있는 차트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편한 거 좋아해요. 자, 이런 DCA 타임이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둘러볼게요. 오늘같이 이렇게 방향성이 애매한 날, 3, 4%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하면 딱 좋더라고. 자산은 얼마 없습니다. 요번 달 초에 700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100만 원 선인데, 그래도 55달러 벌었습니다. 지금 포지션은 롱 포지션 들어가 있고, 숏 포지션 들어가 있고, 앞전에 이더리움도 롱숏 해서 양방향으로 진입을 했는데, 둘 다 익절이 나갔어요. 지금 보이는 이 마이너스는 뭐 이렇게 DCA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신경 써야지. 마이너스인데. 지금 여기 설정값 한번 둘러보면, 최소 진입 가격이 20달러예요, 이게. 이렇게 L1, L2, L3, L4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레버리지 20배니까 2% 떨어질 때 물 한 번 타고 4% 떨어질 때 물 한 번 타고 6% 떨어질 때 물 한 번 타고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제가. 그냥 내가 하는 방식을 약간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다가 심어놨는데 괜찮긴 해요, 이것도. 근데 이걸 떠나서 내가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 AI 추천 전략이에요. 이 플랫폼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굳이 고민하고 막 할 필요가 없어. AI 추천 전략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포지션이 나와요. 지금 비트코인은 숏, 손절가 10%, 목표가 10% 이렇게 해서 전략 복사를 딱 누르면 동의 및 계속
지금 내가 사용하고 연결돼 있는 거래소는 게이트아이거든요. 에코빗도 있고, 에코빗으로 한번 해볼게요. 에코빗에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비트코인이지. 숏 전략이고, 레버리지 20 빼고, 진입 20불, 1차 진입 20불, 2차 DCA가 20불 해갖고 익절 10%. 이렇게 해서 딱 나온다. 짧게 먹는 거. 총 투자 금액이 물을 타더라도 총 투자 금액이 40불이 들어가는데, 40불에서 10% 익절 손절가니까,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가서 틀리더라도 4불밖에 안 날라가요. 괜찮죠? 할만하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저장, 최대 사이클 무제한으로 돌려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다르면 그냥 손절이 나가겠죠. 저장해서 동의 후 저장. 기존 전략이 있습니다. 기존 전략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이제 전략이 바뀌는 거죠. 자, 처음부터. 자, 오늘은 DCA 타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첫째로 이런 걸 왜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그 적은 폭에 뭐 2, 3% 내외로 횡보 구간 사용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횡보하다가 방향성이 터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해볼 만하지.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 이 플랫폼에서 연결이 가장 원활한 거래소들을 추천을 해요. 디지털 자산을 누르면 뭐 업비트 현물 거래만 할 수 있는 업비트도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에코빗, 게이트아이, 뭐 바이낸스, OKX, 비트겟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그 연동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장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건 에코빗이에요. 에코빗 연동이 이 플랫폼하고 가장 잘 맞더라고. 오류도 없고 깔끔해요. 그 에코빗에 가입을 해서 그 가입을 한 API 주소와 키를 넣게 되면 이렇게 연동이 돼요. 내 자산하고 실제 자산하고 연동이 되고 그렇게 다 이제 가입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저 위에 있죠?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궁금한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포인트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 랭킹 부분이 있거든요. 랭킹을 한번 보여줄게요. 깜짝 놀래요. 지금 우리 이 자동 매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6월달 수익률입니다. 이거 뭐 17% 아닙니다. 1769%, 4000%, 1000%.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게 접니다. 131%. 4번 매매했습니다. 4번. 양방향으로. 롱숏을 동시에 들어가서 20불씩 양방향으로 4번 매매를 했는데, 전부 익절을 했어요. 그런 횡보 구간에서는 이게 짱이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0% 정도 수익을 냈어요. 이번 달에 4번 정도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요건 그렇고 더 깜짝 놀라는 거. 이 AI 애들 매매한 내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6월 달에 계속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사고 팔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AI가 매매하는 거를 이 전략을 우리가 빼와서 시작, 종료 이 정도는 사람이 해야 돼. 100% AI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더라고. 뭐 랭킹은 그렇고 지금 계속 위아래 1, 2% 내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만 하고 있고 중간에 어떻게 잘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롱 포지션은 마이너스 16%고 숏 포지션은 플러스 6%네요. DCA 전략이라든지 설정 이런 것들은 그 소통방에 들어오면은 전문가들이 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금방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 사용하고 사고 팔고 몇 번 해보신 분들은 금방 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더라고. 대충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정도만 오늘 소개를 할 거예요. 요거 볼 게 많아요. 전략 분석, AI 종목 비교, 뭐 기업 분석 리포트, 실시간으로 중요한 리포트들도 계속 볼 수가 있고 꼭 필요한 것들 주식 쪽도 있기 때문에 코인이 아니어도 들어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야. 무료니까. 경험해보는 게 어때? 이럴 때 경험해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본인하고 스타일이 맞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게 사실상 그냥 어설픈 트레이너들보다 얘가 더 나을 때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왜냐면 나부터도 꽤 오랜 세월 차트를 봐왔지만 고민이 될 때가 많고 망설여질 때가 많거든. 잘 모르겠을 때도 많고. 그럴 때 프로그램으로 양방향을 노려봐도 잠깐 딴 일 보고 와도 익절이 나 있을 경우가 많더라고. 너무 좋아. 신경 안 쓰고 고민 안 하고 매일 이렇게 차트 앞에 안 앉아 있어도 되고 일단 내 시간이 보장이 되잖아. 굉장히 좋더라고. 익절이 난다고 해서 막 큰 금액으로 오버해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본인 수준에 맞춰서 적응을 좀 하시고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작동하는 방법만 알고 이렇게 한 4번 정도 거래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그 포지션 2개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700달러로 시작해서 욕심 없이 4번 거래했는데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인다면 얘긴 좀 달라지겠죠? 이게 그냥 단순한 재미로만 할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많아요. 들어와서 이런 것들 한번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는데 뭐, 유료가 아니니까 한번 둘러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문의를 하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남은 2개의 포지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시청 중이신 분이 계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니, 방송도 내 방식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내 스타일대로. 아, 막 이렇게 막 존댓말 써가면서 막 어렵게 하려니까 말이 잘 안 터지네. 아, 오늘 축구 졌죠? 축구 졌습니다. 아, 속상해.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아깝네. 아, 우리 흥민이 형이 실력 발휘를 좀 골로 연결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네. 그 멕시코 애들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는 축구고. 자, 오늘은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했고 차트도 잠깐 봤고 방향성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했어요. 채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차트 보는 요리사는 제가 원래 음식을 좋아합니다. 음식 만드는 거, 요리를 좋아해요. 매매를 하고 나서의 그 기분에 따라서 제 음식 재료나 메뉴나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연결을 해봤어요. 물론 뭐 채널의 정체성이 뭐냐, 뭐 요리 채널이냐, 차트 보는 뭐 코인 채널이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차트 위주의 채널입니다. 요리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음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차트 앞에 오래도록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너무 건강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 운동도 안 하시고. 그러다가 진짜 몸 망가집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양식도 딱 들어가야 될 재료들만 넣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모바일 PC 버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모바일 버전으로도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땡큐죠. 원래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할 때 사용료 내야 돼요. 안 해보셨어도 얘기로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지금 막 유튜브다 뭐다 뭐 TV에서도 광고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AI 뭐 자동 매매다 뭐다 해가지고 광고 엄청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유료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무료로만 돼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채트를 보면, 아, 지금 제가 이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지금 2번째, 3번째 하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 이거 혼자 독학으로 배우려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좀 길잡이 좀 해주고 알려주면 처음부터 좀 쉽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영 그런 분들이 안 계시네. 어떻게 혼자 배워야지.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봅시다. 봐봐요. 지금 아까 그 자리야 계속 맴돌죠 여기서. 이런 날 차트만 보고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매매해? 요 폭이 2%가 안 나와요. 오늘 시가하고 그러니까 저가 고가가 2%가 안 나온다고.
막 고배율로 해가지고 막 50배, 100배 막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저는 비트코인 기준 10배, 20배 그 이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도 안 해요. 그래서 막 꼭 뭐 인생 저점이다, 뭐 인생 고점이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물론 그런 데서 잘 잡으면 좋죠. 좋은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주식도 못 믿는 판에 제가 주식을 아주 오래 물려봐서 알아요. 주식도 못 믿는데 코인을 믿어? 너 예전처럼 언제요? 뭐 50%씩 하루에 막 자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청산돼 있고 2배 레버리지만 썼어도 전부 청산이 났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이 없더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잠깐 잠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뭐 주말에 이렇게 좀 시간이 여유롭게 좀 남으면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하다 보면 포지션 잘못 들어가고 손절가도 놓치고 막 이러다 보면 물타기 들어가고 물려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며칠씩 들고 있을 때도 있긴 한데 그런 걸 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거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움직임이 좀 미비하고 살짝살짝 올라갈 듯 내려갈 듯 약 올릴 때 진입을 하게 되면 방향성이 잘못 나왔을 때는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필수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저점, 고점, 라인이 이탈이 되는 순간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절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려면 또 방향성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앞전에 얘기했던, 소개해줬던 그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네 정도만 알면 부담감이 없더라고. 실제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전혀 부담을 안 갖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진입탑점 고민, 익절 고민, 손절 고민,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이 내려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우리 직장인들도 일할 땐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런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알바 시키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조금 생활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투잡, 쓰리잡 뛰지 마시고, 이런 거 배워두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욕심 내려놓고 하시면, 그래도 알바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혼자서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시청자분이 들어오셔서 말을 걸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차트는 실시간으로 15분 차트로 열어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차트는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볼일 보고 계십시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실 시간이지 차트 보고 계실 시간인가? 그치? 말을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존댓말 섞어서 쓰고 하려니까 힘드네. 뭘 좀 보여드릴까? 비트코인. 지금 방향성 잡기 직전에 라인이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움직임보다 좀 좋다고 느꼈었는데 뭐 지금도 긴 좋아요. 근데 앞전에 너무 많이 꼬라박았죠. 이더리움의 배신이라고 그렇게 믿었구만. 그리고 좀 늦게 움직이더라고. 얘가 한 박자 살짝 비트코인을 못 믿나? 비트코인 움직임하고 거의 같이 움직였는데 살짝 요즘 느낌은 한 박자씩 늦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1, 2% 잔발이 칠 때 이더리움은 묵직하니 갈 길 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요 앞에 요 폭락할 때 비트코인 수급보다 알트코인 수급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말인즉 비트코인이 앞으로 횡보만 해줘도 이런 그 이더리움급 밑에 코인들이 발광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앞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순환 펌핑이 돌아가고는 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잡코인들 얘기고 저는 시총 20위권 안에 코인들로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밖의 것들은 안 보려고 해요. 그런 거를 차트 분석도 안 되고 그냥 도박이에요. 그런 거는 도박이라고 생각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이더리움, 비트, XRP, 체인링크. 자, 이거 체인링크죠. 리플 요즘 힘 좀 받나 싶더니 또 이거 욕 한 번 듣겠죠? 리또속이라고 다 뱉어냈어요. 6월 POC까지 또 왔죠. 이 박스권이 제가 진입해볼 만한 자리라고 체크해 놓은 건데 시궁이 시궁인 만큼 채널 이탈도 강하게 했겠다. 조금 더
아랫단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은 조금 접어두고 웬만하면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닥 체인링크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코인인데 얘도 이렇게 잘 버텨주나 했더니 장사 없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꼬라박는데 코인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개별성이 없어. 위태롭습니다. 상황이 아주 깨지 말아야 될 선들을 자꾸 위협하고 쉽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앞전에 비트코인 반등이 살짝 나올 때도 힘의 가리가 없더라고. 여기 요날 펌핑을 한번 했을 때 위에 물량 체크를 한번 하나 했더니 아니더라고. 지금 도지코인이 마탱이 가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라나? 머스크 형이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또 도지가 힘을 받을 건데 일단은 도지가 좀 힘의 가리가 없습니다. 에이브는 좀 힘이 좋죠? 든든합니다. 에이브는 현물을 좀 갖고 있는데 인제 평단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요것도 물 한 번 탔는데 무섭게 떨어져서 떨어질 땐 너무 무섭게 떨어지니까 물도 못 타겠더라고. 아무튼 저점에서 물을 좀 타기는 잘 탔어요. 금액을 크게 못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솔라나도 요번 반등은 좀 힘이 괜찮았어요. 요번 반등 힘은 괜찮았어. 솔라나도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 숏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요때 요 세 번째 기회에서만 탔었어도 8%입니다. 8% 20배율로 다 먹진 못했어도 20배율로 했으면 100%는 먹었겠죠. 그리고 ENA, 에테나 요 녀석 괜히 왠지 모르게 눈에 들어온. 근데 요번에 채널 이탈을 한번 했죠. 요게 좀 아프네. 앞전 매물대를 소화를 다 했어요. 소화를 하고 내린다? 아직 저점은 깨진 않았지만 에테나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15분 차트인데 1시간 차트를 한번 봐볼게. 좀 지저분하죠, 차트가. 힘이 좋아요. 이걸 그냥 한 파동으로 치면 조정 한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위험하죠. 어느 정도 요선지 잘 받아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크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3파가 길겠죠. 4파 조정을 좀 주고 5파 또 날라가. 자, 이봉 차트를 한번 봐볼까. 그냥 내려오기만 했네. 요 라인 때부터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요때 여기서 지지받고 잘 올라가는가 싶더니 두들겨 맞았죠. 사실 지금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왔으면 이건 그냥 죽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 힘있게 다시 올려주는 게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하나? 에테나도 코인이 하는 일이 많죠.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면 기대를 좀 받을 만한 세이도 보면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저점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깨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데 웬만한 알트코인들이 지금 바닥을 다 기고 있어요. 더 떨어질 곳도 없을 정도로 다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못 오르고 있는 문제가 비트코인 때문이야. 비트코인이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오르고 있는 거야. 적어도 비트코인이 횡보만 해준다면 횡보의 의미가 뭐예요? 횡보를 해준다는 거는 지지 라인이든 저항 라인이든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횡보만 해주고 살짝만 올라줘도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그거 믿고 펌핑을 한번 시작할 거라는 거지.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기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더라고. 궁금해하고 막 하더라고요. 기간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올 하반기 이제 접어들면서 좀 좋은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7월달 지금 진행 중인 건데도 이슈화 되지도 않고 있는 게 있고 묻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흐름인데 올라도 진작에 올라야 될 것 같은 흐름인데 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나만 그런가? 만약에 얘가 세이도 요 중요 라인을 올려준다면 물론 이평선 장기 이평선의 저항은 있겠지만 이걸 뚫는다면 굉장히 큰 상승분이 나오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야? 190%예요. 이거 일봉 차트입니다. 1시간으로. 당장 위에 있는 저항 매물대만 뚫더라도 20%가 넘어요. 1시간 차트들은 다 좋죠. 분위기가. 횡보도 이쁘게 하고 조정 같지 않은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202평선이 고개를 좀 들어주면 이렇게 들어주면 여기서 흔들고 저항 받다가 지지받고 펌핑이 한번 나와줄 수 있겠죠. 우상향. 스페이스X 보셨어요? 상장한 날 아주 오라고 올라가더니 요 날이었나? 요 날 상장했나? 올랐다 내렸다가 중심 잡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오늘 또 내려왔구나.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
니어 프로토콜. 얘도 지금 힘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심장이 작은 사람들은 이런 거 쉽게 못 들어가. 날봉 차트로 보면 조정이 깊게 나온 부분에 대한 반등인데, 반등이 고점을 좀 올려주면 좋으련만 올려주진 못했네요. 요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게. 단지 반등이 260%입니다. 날봉으로 보면 그렇고, 살아있어요. 시간봉으로 보면 반등 쭉 올려주고, 조정이 나온 상태고, 대파동에 이게 4파 진행인지 모르겠는데 5파가 남아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깊게 더 박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이 딱 지지 라인인데 요거 깨고 내려가면 이 바닥을 내려오겠죠. 저점을 깨러 내려가겠죠. 13%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배율로 분할 진입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손절은 칼이어야지. 다른 거 내려올 때도 얘는 힘을 발휘하더라고. 잘 버티고 올라갈 때도 쭉쭉 올라가더라고. 시원시원해요. 이런 애들은 절대 고배율을 쓰면 안 돼. 5배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청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현물로 좀 담아도 되고,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탈라룸맨. 나는 얘 잘 모르겠어. 근데 힘은 살아있어요. 얘도 일봉 차트로 보면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지지를 지금 받고 다시 한번 반동을 주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는 힘이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위아래로 흔들잖아.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는 도박이야. 고수의 영역이구만.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몇 프로예요? 120%야. 120%가 단 3, 4일 만에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코인이에요. 3, 4일 만에 120%를 뿜었어. 물론 뭐 코인이 이래야 맛이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거 별로네. 심장이 약해서. 요것도 이제 이거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진작에 이걸로 소화를 했을 것 같은데, 조정 줄 만큼 줬으면 이제 또 한번 파동 나오겠죠. 체크는 다 해놨네. 별로 안 좋아하면서. 유력 반등 주고. 아이고, 왔었구나. 좋은 자리가 왔었네. 그러니까 다른 코인 보다가 보니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면 이런 거 놓친다니까. 유력 반등 구간이라고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한글로 써놨는데, 여기 왔다가 맞고 내려가는구만. 이건 지금 몇 프로 놓친 거예요? 아유, 13% 아쉽네.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거의 쭉 내려와주면 이런 건 먹을 만하지. 먹을 수 있었지, 이거. 아깝다. 지금 스텔라 루멘도 요 라인 깨지면 다음은 여기에요. 요 밑에. 0.2. 요거 깨지면 더 내려가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지 라인으로 봐요, 저는. 매물대 위주로, POC 위주로, 거가중 위주로, 그 다음 정의 볼 거 없으면 이평선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CC. 자, 내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지금 비트코인 양방으로 쳐놓은 게 지금, 참 움직임 없죠? 이럴 때 답답해요. 이럴 때 배율을 쓰는 거예요. 움직임이 별로 없을 때. 막 횡보하는 기간 있잖아. 지루하게 이게 오르는 거요, 내리는 거요 할 때. 이런 기간들. 이거 2, 3%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3%도 안 나오네. 2.5%를 며칠이야. 일주일을 지금 횡보를 했어. 이런 게 태반이라고, 비트코인은. 믿을만하고 차트 분석도 되는 코인이긴 하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러니까 등치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장기간으로 둔하게 나온다. 그럴 때 매매하고 싶은데 시간도 딱 나고 매매하고 싶은데 매매 못하면 다른 잡코인이나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물리고 그러다 청산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물리더라도 이런 그나마 믿을만한 코인에 물리는 게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보자. 다시 리셋을 한번 돌리면 흐름이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익절을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할 것 같으면 적당한 선에서 플랫폼 안에서 청산을 시켜도 돼요. 아니면 거래소 내에 들어가서 로그인 상태에서 그냥 청산을 시켜도 되고, 적당한 선에서 뭐 이거 지금 숏 포지션이 7% 수익 중이네, 그럼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이제 롱 포지션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럴 수는 있어요. 개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어갈 수가 있어. 종목별로. 다 설정해 놓은 것처럼 종목별로 여러 개를 들어갈 수가 있고, AI 추천 전략에 들어가서 AI DCA, AI 스윙, AI 딥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보여주는 것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AI 랭킹에 보면 이 딥이라는 놈이 제일 잘하네. 수익률이 무려 21,700%야. 승률은 1396승 602패. 물론 패배도 합니다. 손절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602패, 그 1396승 할 동안 600번의 패배를 했어. 손익비를 1대1로 똑같이 줬어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 얘기잖아. 다시 AI 전략으로 가. 아까 AI 딥, 얘가 1등이었지. 얘 거를 한번 위주로 봐보자고요. 얘 거를 위주로 보면 1차 물타기, 2차 물타기, 3차 물타기, 4차 물타기. 목표가가 22.8%, 손절가가 22.8%. 똑같네요. 레버리지는 20배로. 뭐 1% 정도만 오르고 내리면은 된다는 거지. 1%가 롱 전략이니까 1%가 오르면 수익으로 끝나는 거고, 들어가자마자 1%가 오르면 수익으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가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DCA 물타기가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가 평균 단가도 같이 내려오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물 탈 때까지 감정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매다 보니까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아, 오늘은 롱으로 가겠다라고 딱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를 보기 시작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심정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물을 타든지 쓸데없는 구간에서 물을 타든지 손절 치고 나온다든지 이런 결정을 많이 해. 내가 꼭 손절하고 나오면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 많죠? 다 압니다. 저도 했어요. 그런 경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매매들. 그 증권사에서들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 1세대 프로그램 걸어놓으면 그 가격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발전이 된 게 2세대, 3세대, 이제 AI 그런 지표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게 지금 이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은근히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나름 괜찮아요. 꼭 매매를 안 하더라도 플랫폼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 창이 꽤 쓸만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나왔네. 이더리움은 롱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이 AI가 추천해주는 종목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뭐 대형 코인들만, 탑5 안에 있는 코인들만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허접한 코인들은 추천을 안 해. 하다가 물려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험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오늘 방송은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저도 시도를 해보고 매매를 해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얘기만 듣고는 잘 모르니까 직접 제가 해보는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오픈한 거죠. 저 700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시작을 해서 롱숏 한 개 코인에 롱숏 포지션 두 개로 해서 4번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 약 수익이 나왔고 결과론적인 것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랭킹 보면 그래도 여기 131.7% 수익 중입니다. 이 밑으로는 이 밑으로도 더 계시는데 딱 10명만 나와 있게끔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은근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행인가 봐. 그래서 저도 직접 이 개발하신 분과 통화를 해서 직접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뭐 계속 수익 중이니까 나쁘다고 이야기할 게 없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켜놔보고도 싶어요. 그래야 좀 제가 지금 구독자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응원 주세요. 감사합니다.